이 두 동물이 결투를 벌인다면 하이에나가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동물까지 잡을 수 있냐인데 표범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네요. 보통 인간이 네. 표범을 이길 수 있다. 네. 아 저는 챔피언급 아니어도 예. 네, 강한 남자급만 되면 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자면 표범한테 습격 당하면 도망치지 말고 싸워라. 왜냐면 이 표범의 습성상 더 강해 보이고 뒤를 안 돌아보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동물들한테 좀 도망을 가게 돼 있대요. 눈을 마주치고 더 크게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격받으면 반격하라. 네.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과 사고 한쪽이 도망가면 그것도 지는 거라고 칠게요. 그것도 전투 불능이니까. 그렇죠. 많이 다치긴 했는데 표범을 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공격을 당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 거죠. 소형 표범 같긴 한데 이거는 좀 큰 표범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찍었는지가 더 신기하다. 70kg급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사람만 하잖아요, 이거는. 노인이 지금 쫓아낸 거예요. 목도 조르고 지금 보면은 얼굴 쪽을 공격하고 있죠. 도망간 것도 이긴 거라고 하면은 제압할 수 있다. 마지막에 이제 장대를 들었어요. 노인이니까 네. 막대기 정도는 인정해주죠. 이거는 영어 기사인데 56세 할머니가 많이 물렸지만 물리쳤다. 인도 여성인데 인도 표범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성체가 되면은 크거든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리미님이 개를 상대할 때 나도 물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간다면 그렇죠. 헤드락도 있고 눈깔 찌르는 것도 있고 뭐 성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인간 전 인류 중에서 0.1%라도 이기면은 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표범이 당연히 강하겠지만 훈련된 인간은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느냐 약간 요 얘기도 꿀각오로 뭐 가족을 위해서 싸우거나 하면 쫓아낼 수 있다. 사자가 물었을 때 혓바닥 잡아당겨서 이긴 할머니. 할머니도 이긴다니까요? 하긴 그 데스매치가 벌어질 일은 거의 없지 현실 세계에서. 네, 그렇죠. 근데 앞에 거는 데스매치 이건 뭐 공격 의사가 있네 없네 약간 말이 많은데 물려고 하잖아요. 밀어내니까 밀려요. 살인을 해보지 않은 표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은 보통 도망갑니다. UFC 챔피언급이 아니라 보통 인간도 네. 표범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플로리다 저 권고 사항도 그렇고 네. 어차피 도망가면 더 위험하니까 맞서 싸워라고 얘기한 거지 인간이 강하다라고 근거 삼기에는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그 표범 잡는 영상도 좀 작은 놈이었고 보통 인간은 표범한테는 못 이길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싸울 의지가 이제 없거나 약간 희미한 영상들 같았어요. 최강급 격투가 은간우, 네. 카렐린 이런 분들이면은 표범은 이긴다. 보통 인간, 일반 파이터조차도 표범한테는 진다. 네. 그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자가 기습을 하면은 3, 4배의 동물도 제압이 가능한데 표범은 그 이상이에요. 그 근질이 더 좋아. 동일 크기 근육량 대비 근력이 사자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릴라도 사냥하고 그런 거거든요. 할머니도 이기는데 할아버지도 이기고 근데 일반 남성이 못 이긴다는 게 조금 이런 분 때문에 네. 사고가 납니다. 표범 우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설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표범들 안 거슬리게 해야죠. 빠져나갈 때까지. 안 거슬리게 하면은 네. 가만히 뭐 살려준대요. 표범 우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겠죠. 기사에 나온 할머니가 사람 배려놨네. 할머니가 초인이었나?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사가 나고 뉴스에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표범보다
하이에나가 강하다.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표범이 사냥을 해왔는데 예. 하이에나가 그걸 뺐습니다. 하이에나가 왔네. 네. 도망갔다가 음. 하이에나네 하고 내 거 뺐지 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한 마리잖아요 지금 하이에나. 네. 사람보다 치악력이 20배나 강하다. 그렇죠. 야생의 상태에서 하이에나를 표범이 이기기 힘들죠. 표범이 당연히 더 세죠. 왜요? 앞발을 쓸 수 있잖아요. 네. 하이에나가 보통 무리 생활을 하니까 그냥 피한 거지 네. 1대1 상황에서면은 절대 안 진다는 얘기죠. 하이에나가 공격하는 곳이 엄청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해요. 가능한 게 보통 무리로 사냥을 네. 하니까 이제 앞에서 시선을 끌고 1대1 상황에서 정면에 딱 맞닥뜨리면은 표범이 하이에나 당연히 잡죠. 엄청 커요. 야, 하이에나. 전박이 하이에나. 잠깐 지금 저희 얘기하는 네. 거는 표범이랑 하이에나가 누가 셀까 잠깐 얘기하는 거고 원래는 인간이 이제 표범은 잡는데 하이에나도 잡을 수 네. 있나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90kg까지 큰데요. 야. 그리고 객과 같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사양 고양이과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은 네. 이제 하이에나과라는 게 그렇죠. 분류가 따로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예. 암컷이 대장이에요. 맞아. 네. 이것 봐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카메라 네. 앞에서 좀 크게 보여. 제 친구가 아프리카 같은데 좀 출장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마을 보면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약간 같이 어울려 다녀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별로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다. 온순하다는 얘기예요? 온순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은 충성심도 엄청 높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보셨지만 네.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네. 더 표범보다 만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한텐 그런데 공격이 들어오면은 되게 흉폭해지는 개체가 있죠. 몬스터 레오파드라는 대형 개체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맹수 순위표 상에서는 어쨌든 표범이 하이에나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얘는 보통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표범이 마주치면 그냥 의뢰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자리를 피한 거지 1대1로 붙는다 그러면은 사냥꾼이잖아요 표범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이에나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보통 인간이 이제 표범을 물리친 사례들을 가지고 네. 왔는데 그거는 완전히 물리쳤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겼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위기를 벗어난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강급 인간이라면 표범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근데 뭐 표범이 막 엄청 큰 걸 상정한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마주칠 수 있는 7, 80 정도? 네, 그 정도. 네. 뭐 70kg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80kg만 돼도 대형 개체에 속하니까 카렐린급 인간이라면 표범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도 최강급 그런 인간이라면 보통 인간은 하이에나한테 당연히 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죠. 지고 당연히 지는데 네. 인간이 소수의 그 0.1%라도 소수의 인간이 어디까지 맹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인간은 개급에서 다 정리되겠죠. 바퀴 정도는 돼야 때려잡지 않을까? 바퀴는 이제 여기서 잠깐 뺍시다. 이 네. 가상의 인간이니까 네. 실존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면 앞발이 길고 뒷발이 짧죠. 지구력도 좋아서 사자들은 지구력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을 잘 가고 사냥도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표범보다 덜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저 이미지만 봐도 입마개만 딱 하니까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잖아 지금. 걔랑 비슷한 전략으로 싸울 수 있어요. 사커킥 하면서 싸우면 그렇죠. 되고. 목조르기 네. 그냥 가야 돼. 그러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의 약점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음. 여러분 잘 들어오신 겁니다. 하이에나의 약점을 알 수 있는 방송이 흔치 않아요. 여기 보면 예. 하이에나는 해부 구조상 이 갈비뼈가 나머지 그 뒤쪽 두 개가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리카에 놀러 가는데 하이에나가 공격이 왔다. 그러면 저기를 때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장을 보호하지 못하는 네, 그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야생의 상태에서도 이쪽으로 공격 당하면은 내장과 함께
다쳐가지고 전투불능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기를 사커킥으로 공격해야 되겠네. 상대하기 까다롭다. 고양이과 맹수들은 짐승을 공격할 때 목 부위를 공격하죠. 기습으로. 그렇죠. 네,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네. 거야. 킬러 본능이야 그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냥감을 죽일 수 있는지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훈련 안 받아도. 사자나 호랑이 사육사들하고 노는 장면도 보면 목 쪽을 이렇게 덮치면서 사냥놀이를 해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이에나는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요. 하마 사냥 영상 뭐 그런 거 보면은 장점이라고 무섭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표범보다는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무데나 무는 거는 어디가 급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생식기 무는 거는 아무데나 무는 게 아니야. 일단은 고양이과 동물은 덜 잔인해요. 빨리 죽여서 고통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이제 사냥감을 취하는데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무리 사냥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한 방에 죽일 필요가 없어. 내가 아니어도 내가 얘 뒷다리를 커버하는 동안 다른 친구 한 놈이 또 앞쪽에 가서 얼쩡거리고 아랫배를 물고 무리 사냥을 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다 목만 물어서 원킬을 하려고 하면은 사냥이 비효율적이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보면은 아직은 쏘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원리가 한 표적한테 너무 총알이 낭비될까봐 집단 사냥할 때는 다 킬러가 되면 안 돼. 무리 사냥에 특화됐기 때문에 아무데나 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인해서 무서워갖고 강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1대1로 싸웠을 경우에는 인간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단번에 목을 물어서 고양이과처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개과처럼 팔을 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팔이나 다리를 물 수도 있죠. 이거는 주고 목 조르고 눈 파고 전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과보다는 차라리 하이에나를 상대하는 게 인간이 더 쉽다.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하이에나한테 팔을 내주면 팔이 으스러져요. 그걸 감수하는 거야. 이건 준 거야. 나 여기 자를 거야 나중에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은간우가 하이에나랑 표범 둘 중에 하나랑 싸울 때 어떤 동물이랑 싸운 후에 타격이 더 적을까? 그건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거 데스매치예요. 표범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간우랑 싸우면 쉽게 이기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하이에나는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킬러가 아니기 때문에 쟤는. 그게 제 의견입니다. 쉽게 이긴다는 게 좀 상처 없이 이길 수 있다. 아니요. 표범보다 쉽다는 얘기지. 말자드님이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단련해도 인간의 뼈의 내구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왼손 타격으로는 절대 못 죽인다의 한 표입니다. 맞아. 저거는 저도 동의해요. 무조건 타격으로 이기기에는 조금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카렐린 얘기한 것도 초크나 관절기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다. 문코리타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 하이에나도 사냥 성공률 90%에 육박해요. 당연히 사냥하는 애들인데 표범은 완전 킬러고 본능으로 한 방에 죽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막 아무 데나 무는 그 습성 자체가 킬러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데나 물어도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무는 거 아닐까? 근데 만약에 얘가 사자랑 싸우다가 그런 짓 해봐. 사자 목을 딱 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긴 하죠. 보통 인간이지만 특이하게 어떤 뉴스에 나온 사례를 과장해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곰도 잡았다 뭐 이런 뉴스 가끔 뜰 때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물론 보통 인간이지만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 우연히 겹치고 뭐 도구를 썼다든지 그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제 살아나온 인간의 이야기가 과장된 건데 보통 사람은 절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인간을 제가 전제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훈련된 최강급 인간은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훈련하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타리스트만 봐도 락커 이 초보들한테는 인간의 손가락이 F 코드를 잡기엔 불가능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기타 치신 분들은 아마
그 절망을 F 코드에서 한번 겪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간의 손가락은 이 기타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런데 계속 적응을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막 극한까지 발전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기타리스트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분야마다 이렇게 극한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 컴퓨터 자판도 극한으로 하면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원신이 이거 본다면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그런 식으로 인간은 훈련한 인간과 훈련하지 않은 인간은 다른 인간이에요, 거의. 다르다. 완전 달라. 훈련을 하는 순간 확 달라요. 예를 들면은 독사, 그 뱀 잡는 분들, 그분들은 완전 다르지. 그렇죠. 뱀을 상대로 할 때 프로페셔널이잖아요. 특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판타지 세계를 제가 예로 들자면 판타지 세계의 인간 특징이 네. 뭐든지 다른 종족보다 조금씩 아래예요. 그러니까 평균이야. 뭐 기술은 드워프보다 약하고 뭐 마법은 엘프보다 약하고 뭐 수인족보다 뭐 육체적 힘은 약하고 약간 어중뛰기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법을 배우면은 엘프급으로 성장하고 뭐 장인이 된다고 하면은 드워프만큼 또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기사가 극한으로 가면은 뭐 수인급수로 강해지고 이게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동물 세계랑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동물들은 아무리 특이해도 자기 본능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인간은 이런 어떤 문명을 벗어나더라도 순수하게 육체적 능력으로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파충류에 강한 인간을 양성시킬 수 있고 그렇죠. 이쪽으로는 개과에 또 강력한 인간을 양성시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훈련된 인간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엘리트는 표범까지는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흉내도 내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긴 하죠. 그쵸? 뭐 재미없으니까 비무장 상태의 인간도 네. 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예. 상위권 맹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표범급은 현 인류 최강급을 예로 네. 들은 거고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호랑이 사자 인류 최강급입니다. 이건 역사상 인류 최강급. 역사상 예, 역사상 인류 최강급이면 잡는 사례가 발생한다. 소우지 무송도 호랑이 케이스가 네. 있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완전히 없진 않다는 얘기죠. 약간 신화가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비무장이어도 역사상 인류 최강급이면 호랑이 곰도 잡는다. 저는 그럼 정리하자면은 가족들의 생존이 위급하다면 예. 인류 최강급이 아니더라도 그런 맹수들을 물리칠 수는 있다. 플로리다에서 표범을 만났을 때 권고사항도 그렇고 무섭다고 도망가는 것보다 억지로 반격을 하는 게 네. 실제로 생존 확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